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약 1%의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죠. 이런 점에 비춰서 봤을 때는 오늘 1%의 하락이 선방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한때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지만 약 0.5% 소폭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3% 소폭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 대비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하고 삼성 SDI 지수 평균만큼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바로 오늘 코스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상단의 누적 순매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이번 달 전체 물량이 순매도세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 보니 개인들이 나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를 살펴보시면 오늘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꾸준히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근래 들어서 수급이 좋지 못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기관 모두 수급이 좋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3일 만에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테슬라 마이너스 21%, 애플 약 7%의 폭락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약 4%의 큰 급락이 나왔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이 부분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나스닥 지수를 큰 하락으로 부추겼던 가장 대두되는 종목이 테슬라하고 애플이거든요. 사실 테슬라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액면 분할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액면 분할 이 재료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죠. 저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복합적인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투매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하락이 나올 때 이 시점을 전후로 해서 테슬라와 애플 좋지 못한 재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S&P 500 편입 제외, 그리고 유상증자 이 두 가지의 좋지 못한 재료가 있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팀쿡 최고 경영자죠. 애플 주식 약 26만 5천 주를 지분 매각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공헌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애플 측에서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동으로 매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분 매각을 할 때 합당한 이유를 다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대주주가 매도했기 때문에 그 시점이 고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합당한 이유를 대지만 저는 이런 합당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이 부분은 썩 좋지 못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과 테슬라와 애플 이 두 기업 간의 여러가지 좋지 못한 재료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동안 나스닥을 이끌었던 기술주 중심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하락이 주말을 지나서도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시면 저는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차트를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흐름을 살펴볼 때는 좋은 지표로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되어 있죠. 월봉 같은 경우에는 20개월 선 이 선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단순히 지지와 저항 이런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고 20개월 선이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토대로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렇다 보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개월 선을 봤을 때는 차트가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테니까 주식을 빨리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매매라든지 트레이닝을 할 때는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을 열어놔야 돼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단기보다는 비교적 중기, 장기 조금은 길게 가져가자, 이런 관점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난 과거도 보시면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런 구간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세 상승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점만 기억을 하시고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되 대세 상승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지수의 하락,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생각보다 오늘도 국내 증시가 잘 선방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달에 비교해보세요. 나스닥이 4% 하락했다는 말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 6%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하락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폭으로 살펴보신다면 지난주 금요일보다 더 선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놓되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대해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단, 주가 급락. 오늘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에 기사가 하나 나왔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도 아스트라제네카 이 단어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때문에 SK케미칼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빠르면 올 10월 11월 백신 개발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이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임상실험을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계통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는 없지만, 백신이던 어떤 기술 개발이던 저는 한 번에 개발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스트라제네카 뿐만 아니라 모더나, 화이자 다 지금 3상 실험 진행 중이죠. 물론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좋지 못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단계를 통해서 기술도 개발이 되는 것이고 부작용도 줄여나가면서 결국은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단,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유난히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 있죠. CMO 기업들, SK케미칼, 바이넥스, 그리고 코로나로 그동안 눌렸고 백신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CMO 기업들은 그동안 기대감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CMO 기업들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길게 보고 멀리 보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다면 이런 좋지 못한 내용이 간헐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을 손해를 보고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백신이 언젠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시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올 연말, 내년 초, 늦으면 내년 중순, 이런 시점의 차이인데 그 과정에서도 좋지 못한 내용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가 2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지만 미국의 수소트럭 종목이죠.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GM의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4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참고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상승이 가능하니까 40%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니콜라와 GM의 협업,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사실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트럭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럭을 한 대도 생산하지 못한 완성차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실제 생산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늘 상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GM이 투자를 하면서 니콜라의 수소트럭 생산 가능성, 이 점에 대한 의구심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니콜라와 GM의 협업,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생각보다 수소차의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좋지 못했고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을 때 오늘 0.3%의 하락으로 선방을 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수소차 부품주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수소차 부품주 관련해서 몇 종목을 정리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수소차 부품주보다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수소차 부품주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종목이 있다면 몇 종목 추려가지고 좋은 타점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하는데, 아마도 지난 7월이죠. SK바이오팜처럼 공모가 2배에 시작을 해서 상한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SK바이오팜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첫날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틀날도 점 상한가로 시작했고 3일째 되는 날도 점 상한가로 시작을 했지만 잠깐 풀렸죠. 그래도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4거래일째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밀리는 형태가 나왔는데, 만약에 카카오게임즈도 SK바이오팜하고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면 매수 기회가 주어져도 절대 진입하지 말자, 이 점만 명심하고 바라보는 데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4거래일째 상한가가 풀린 시점이죠.
26만 9,500원에서 약 20만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20만원도 되지 않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상한가가 나오고 그 뒤에 매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참조를 하시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하고 디커플링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스닥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같이 동조화 형태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이 조금 우려스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되는 산업 속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커지는 시장 속에서 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이익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기업이라면 흔들림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부러진다고 해서 나무는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내가 부러진 나뭇가지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뭇가지는 부러져도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려나가는 기업들은 나무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단기 투자도 좋지만 저는 단기 투자보다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중장기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어떤 한 종목을 매수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더더욱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산업과 시장, 점유율, 매출액 이런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셔서 내가 매수한 종목이 이에 부합한 종목이라면 최근에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좋지 못한 시장이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